의대를 졸업하고 이제 공중보건의사로 충청북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베이비테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치과대학 재학 중인 23살 정호윤이라고 하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확진자를 구분할 때 뭐 지역, 이름 이런 게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지역에 확진자가 몇 번 다녀간 적이 있는데 타 지역 사람들도 이 지역에 옮기고 다닐 수 있고 이 지역 사람들도 타 지역에 옮기고 다닐 수 있고, 그런데 그거를 굳이 지역과 번호를 붙여가지고 그 지역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좀 무리가 있는 발상이죠. 가장 큰 장점은 일단 행정적인 편의성, 또 두 번째로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다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점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그래도 앞에 지역명을 붙이는 게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다 하는 정보를 주고자 할 때는 그게 효율적인데, 그러니까 일정 부분만 알려줘야 되는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진천에 13번째가 발생했습니다. 청주에 49번째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알려줄 수 있는데 이 동선이 개인별 마킹이 돼갖고 돌아다닐 필요 없다는 거죠. 사실 이런 접촉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쌓아놓는 게 나중에 방역 대책에 더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정보를 수집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과 그것이 대중 일반에게 공개되는 건 약간 다른 문제거든요. 아무튼 정부가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는 저는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우리가 지금 되게 가짜 정보들이 많이 범람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찍힌 누군가 희생양 삼아서 되지 않을까, 저는 그걸 좀 우려하거든요. 확진자를 나쁜 놈 만드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사람 여러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 이런 전염병 시국에서는 약간 그걸 추구할 수 있는 선이 저는 어느 정도 제한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같은 방식에서는 이제 약간 이민재판이 되어버린다. 그 사람은 자기 집이 그 동네이기 때문에 그냥 집 앞에 친구들이랑 모여갖고 술 한잔 했는데 지역사회에 내려가서 감염을 시켰기 때문에 완전히, 그리고 이제 그걸 빌미로 삼아서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이 없는 자들에게 때리는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울 순 없잖아요. 100명 집단 중에 한 명이 만약에 걸렸다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그 한 명을 지키고자 그 99명한테 안 알려줘서 오히려 더 불안을 야기하기보다는 약간 그 99명의 그 사회 안정을 위해서 약간 정보를 퍼뜨린다는 그런 생각을 전 방금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 명의 어떤 그 피해자, 무고한 사람이 발생했을 때 사회적 신뢰, 사회적 자본이 상실된 상태로 나아가기 시작하면은 이건 이제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난 그럼 더 숨길래. 위험한 생각인 건 알지만 이게 그래도 실제 방역 성과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기는 해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강력한 국가 통제가 전염병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어떤 사회가 그게 더 좋은 사회일까요? 저는 솔직히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이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리고 솔직히 원론적으로 이게 맞는 얘기긴 하잖아요. 근데 가장 어려운 얘기가 확실히 저도 그래도 나름 예비 의료인이라 해서 그래도 이것저것 알아보고 나름대로 결론이 낸 게 있는데, 확실히 더 경험이 많고 또 약간 또 생각한 깊이로 약간 이야기하다 보면 느껴졌거든요. 약간 다르신 분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니까 제가 또 막연하게 생각했던 부분도 알게 되었고, 저는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좀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특히 젊잖아요. 젊고 그런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걱정할 수가 있겠구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불안이 생각보다 크구나,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깨닫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뭘 겪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 같이 좀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